백화점에서 명품 브랜드가 입점할 때 백화점에게 주는 수수료가 거의 0%에 가깝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반면에 일반 패션 브랜드는 매출의 30%, 많게는 40%까지 백화점이 가져가거든요. 똑같은 층에 똑같은 크기인데 누구는 거의 공짜로 들어오고 누구는 매출의 3분의 1을 떼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요? 물론 명품의 브랜드 파워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백화점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시면요, 매장 직원이 당연히 그 백화점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사실 1층 명품 매장부터 지하 식품관 빵집까지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의 90% 이상은 백화점 소속이 아닙니다. 다 입점 브랜드 본사 소속이거나 그 브랜드와 계약한 협력업체 직원들이거든요. 백화점은 사실상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셈이죠. 근데 일반적인 임대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구조죠. 이걸 업계에서는 특정 매입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매입이라는 거는 사실 좀 묘한 계약이죠. 형식상으로는 백화점이 브랜드한테서 물건을 사서 그걸 백화점이 파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재고관리라는 리스크가 언제나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백화점은 다릅니다. 실제로는 안 팔린 재고는 다 브랜드가 가져가요. 백화점은 위험을 거의 안 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매출의 25%에서 40%까지를 수수료로 떼갑니다. 위탁 판매라는 이름으로 임대료를 매출 연동으로 받는 그런 모델인 겁니다. 이게 한국 백화점이 70년 가까이 굴러온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근데 이 모델이 처음부터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시작은 19세기 프랑스 파리입니다. 1852년이거든요. 프랑스 파리에 봉마르쉐라는 가게가 문을 엽니다. 봉마르쉐는 프랑스어로 좋은 거래라는 뜻인데요. 창업자는 아리스티드 부시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만든 봉마르쉐가 세계 최초의 백화점으로 불리는 곳이죠. 근데 부시코가 한 게 진짜 혁명적이었던 게 그 전까지 가게라는 거는 점원하고 손님이 1대1로 흥정하는 곳이었거든요. 가격표라는 게 없었습니다. 부시코는 모든 상품에 가격표를 붙이고 누구나 들어와서 물건을 만져보고 그냥 나가도 되게 만들었어요. 시장에서 깎아달라고 신랑이 하던 걸 없애고 마트처럼 정찰제를 깔아버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요, 흥정이 사라지니까 점원이 굳이 그 물건의 전문가일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한 사람이 모자도 팔고 옷감도 팔고 장갑도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 안에 수십 가지 카테고리를 다 때려 넣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디파트먼트 스토어, 부서별 가게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었습니다. 봉마르쉐는 이 모델로 1860년대에 이미 직원 1800명, 연 매출 7천만 프랑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집니다. 당시 파리 사람들한테 봉마르쉐 간다는 거는 그냥 쇼핑이 아니라 하나의 외출 코스였거든요. 그런데 이 백화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자, 한국 최초의 백화점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1930년 경성에 문을 연 미스코시 경성점입니다. 일본 미스코시 백화점의 조선 지점이었죠. 지금 서울 충무로 신세계 본점 자리예요. 광복 후에 동화백화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1963년에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인수하면서 신세계 백화점이 됩니다. 그래서 신세계가 한국 백화점 1호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 백화점이 본격적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춘 거는 1979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해에 롯데백화점 본점이 소공동에 문을 열었거든요. 신격호 회장이 일본 다카시마야하고 미스코시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곳이었죠. 식품관, 패션, 명품, 옥상 정원, 이런 풀세트 구성을 처음으로 한국에 깔았습니다. 같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신세계, 그리고 1985년에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까지 열리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백화점 빅3 구도가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한국 백화점이 프랑스나 미국식 모델하고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이나 유럽 백화점은요, 백화점이 직접 물건을 사와서 자기 책임으로 파는 직매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바이어라는 직업이 막강한 권력을 가졌었죠. 어떤 브랜드를 살려주고 죽일지를 바이어가 결정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 직매입 비중이 5%도 안 됩니다. 거의 다 아까 말씀드린 특정 매입이에요. 브랜드가 알아서 매장 인테리어하고 직원 뽑고 재고 책임지고 매출의 30%를 백화점에 갖다 바치는 구조인 거죠. 왜 이런 구조가 됐을까요? 70년대 80년대 한국 패션 브랜드들이 자체 유통망이 없었거든요. 백화점이라는 공간을 빌려야만 소비자한테 닿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을 관계가 처음부터 백화점 쪽으로 강하게 기울어진 채로 시작된 겁니다. 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매출의 3분의 1을 매달 떼가는 그런 시장이 패션업계에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명품 브랜드는 한국에 매장이 없어도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파리 가서 사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이 아쉬운 거지 브랜드가 아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백화점 입장에서는 1층 입구에 에르메스, 샤넬이 있어야 그 백화점 등급이 올라가고
다른 브랜드들도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명품 매장은 수수료를 거의 안 받는 대신 인테리어 비용을 백화점이 부담하기도 하고요. 매장 위치도 가장 좋은 1층 정문 자리를 그냥 내줍니다. 건물주가 1층 가장 좋은 자리에 스타벅스를 모셔오기 위해서 월세를 깎아주고 인테리어까지 해주는 거랑 비슷한 거죠. 반면에 신생 브랜드나 중소 패션 브랜드는요, 수수료 협상력이 거의 없습니다. 백화점이 부르는 대로 줘야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매장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고 해서 수억을 들였는데 1년 만에 매출 부진이라는 이유로 매장이 빠지게 되는 경우, 또 백화점 세일 기간에 브랜드는 손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같이 세일에 참여해야 되고 그 세일 폭도 사실상 백화점이 정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누적돼서 2010년대에 공정위가 백화점 업계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죠. 요즘 백화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식품관. 자,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 가시면요, 빵집, 떡집, 반찬 가게, 도시락, 디저트가 끝도 없이 줄을 서 있죠. 근데 식품관은 패션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대신 매장 회전율이 정말 빠릅니다. 1년 안에 매출 하위권 매장은 가차없이 빠지거든요. 식품관 바이어들이 매주 매장별 매출 순위를 뽑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죠. 그래서 대형 백화점 식품관에 들어가는 거는 빵집 사장님들 사이에서 대학 합격증 받는 거랑 비슷하다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시그니처 매장 하나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옆 매장 매출까지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유명 셰프 매장이나 디저트 브랜드한테는 또 별도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하죠.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는 새로 오픈한 디저트 매장 앞에 오픈런이 걸리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게 그냥 우연히 그런 게 아니고요. 백화점이 함께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고 매장 위치도 좋은데 깔아주고 마케팅을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그림인 거죠. 백화점은 19세기 파리에서 누구나 흔적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태어났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브랜드한테 매장을 빌려주고 매출의 3분의 1을 가져가는 부동산 비즈니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이 구조에 대해서 비판도 많죠. 입점 브랜드들 입장에선 수수료가 너무 높다, 백화점이 갑질을 한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이 모델이 70년 넘게 유지되는 이유는요, 브랜드 입장에선 월세나 건물 관리 유지비, 마케팅에서 자유로워지고 백화점은 직접 판매에 따른 손실 부담이 없기에 다 같이 손해를 보지는 않는 균형점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손에 든 쇼핑백 속에 담긴 30만원짜리 옷 한 벌은 그 균형점을 기준으로 치열하게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돈 굴러가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롤링이었습니다.